도쿄 특파원 황인찬입니다. 오늘은 도쿄 우에노 동물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만큼이나 유명한 일본의 판다 사랑. 짜잔! 그런데 제로 판다 위기에 처했다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지난해 도쿄에서도 판다 남매가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눈물을 쏙 뺐는데요. 우에노 동물원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수컷 리리와 암컷 싱싱 부부가 지난해 9월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리리와 싱싱은 2005년 중국에서 태어나 2011년에 번식 학술 연구 목적으로 우에노 동물원으로 옮겨진 뒤 2017년 6월에는 암컷 샹샹, 2021년 6월에는 쌍둥이 샤오샤오와 레이레이 남매를 낳았습니다. 샹샹은 2023년 2월 번식할 나이가 되면서 중국으로 반환됐고요. 나머지 4가족이 우에노 동물원에 남아있다가 고령인 리리와 싱싱이 치료를 받기 위해 지난해 중국에 반환되면서 현재 우에노 동물원에는 쌍둥이 샤오샤오와 레이레이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의 마음이 벌써 싱숭생숭합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는 만 4살이 되면 중국으로 반환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쌍둥이 판다의 생일이 2021년 6월 23일이다 보니 내년 2월이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쌍둥이 판다가 일본을 떠나기 전 직접 만나기 위해 저도 오랜만에 우에노 동물원을 찾아봤습니다. 도쿄 우에노역에 나와 있습니다. 우에노 공원은 접근성이 아주 좋죠. 출구에서 나오면 멀리 우에노 동물원 입구가 보입니다. 오늘은 화요일 오전이어서 관람객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문 옆에는 보이시나요? 우체통 모양이 판다로 예쁘게 만들어져 있네요. 공원 벤치도 판다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다로 된 구조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내문들이 곳곳에 서 있습니다. 샤오샤오는 한 10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 레이레이는 20분 정도 기다려야 볼 수 있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네요. 우에노 공원 판다노 모리, 판다의 숲이죠. 입구가 있고 입구에서 이제 들어가는 건 레이레이를 볼 수 있는 입구입니다. 각 스팟에 1분 정도만 서서 볼 수 있다. 잠깐 20명 정도 들어가서 간단히 보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날씨가 더워서 아마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미동도 없네요. 오래 기다리는데 자는 모습은 자세히 보시면은 숨 쉬는 듯이 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되게 귀엽네요. 알람을 맞춰놓고 정확하게 나가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야외 공간에서 지냈는데 30도를 훌쩍 넘다 보니까 실내 공간에서 거의 먹은 듯이 누워있네요. 샤오샤오를 보려면 삥 돌아서 가야 되는데 같이 한번 가보시죠. 샤오샤오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주말이나 이런 데는 30분 이상 기다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10분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고 있습니다. 샤오샤오는 얼굴도 안 보여주네요. 판다가 한 마리도 없는 게 그렇게 큰일인가 싶기도 하실 텐데요. 중국은 판다를 중요 외국 카드로 쓰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에서만 판다가 서식하고 있고 모든 판다에 대한 권리는 중국이 전부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로는 선물이라고 하지만 일종의 임대 형식이기 때문에 철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년 거액의 임대비를 줘가며 판다를 잠시 맡아 키우는 형식입니다. 현재 18개국만이 판다를 공동연구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잠시 맡아서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기준 2,000마리 미만만 겨우 서식하는 희귀동물인데다 귀여운 얼굴과 행동으로 판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는 중국이 판다 덕을 톡톡히 보는 거죠. 사실 판다는 그 인기만큼이나 많은 관광 효과를 창출하는데요. 지난달 28일 와카야마 시라야마의 테마파크 어드벤처 월드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판다 가족 4마리가 한꺼번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날이기 때문이죠. 테마파크 측은 팬들과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하루 전날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今日は私たちにとって特別な日であります。ジャイアントパンダ、良浜、結浜、彩浜、楓浜とお別れの時を迎えます。
판다가 떠나는 지난달에는 지역 내 호텔 예약이 꽉 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다 가족이 살았던 테마파크인 어드벤처 월드가 위치한 시라야마시 인구는 약 2만 명인데요. 판다를 보기 위해 관광객들이 몰려 2022년 기준으로 한 해에 약 300만 명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보통 관광객 한 명이 사용한 금액은 평균 2만 5천 엔, 하나로 하면 약 24만 원인데요.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1년에 약 7,200억 원 정도의 판다 수익이 창출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판다 가족들이 떠나면서 지역의 관광 매력도가 뚝 떨어지니 단순히 판다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에노 동물원에 있는 쌍둥이 판다도 사정이 다르진 않습니다. 우에노 동물원에 있어서 판다 가족들의 존재감은 그야말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각종 굿즈는 물론 음식까지도 판다를 소재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우에노 동물원 안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외벽에도 이제 판다 모양들, 플랜카드를 둘러놨네요. 판다 모양 그려져 있는 게 한 3,000원 약간 넘습니다. 판다 모양의 단고 5,000원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동의 어묵에도 판다 모양이 그려져 있네요. 간사이대 연구팀에서 우에노 공원 판다의 연간 경제 효과를 분석했더니 약 5,700원 이상의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도 제로 판다 시대가 되면 한 해 1조 원 이상의 판다 경제 효과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일본 안에는 거대한 판다노믹스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언론에서도 제로 판다에 대한 불안감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는데요. 마이니치 신문은 중국이 별도의 판다를 대여해주지 않고 우에노 동물원 판다의 반환 기간도 연장하지 않으면 일본에서는 판다가 사라진다며 제로 판다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 정계까지 나섰는데요. 지난 4월 자민단 소속의 일중 우호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이 중국을 방문했는데요. 중국 권력서열 3위 자오러지 전국 인민대표 상무위원장을 만나 판다 추가 대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오자 일본의 코가 쑥 빠졌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일본 내 판다 숫자를 줄이는 이유를 두고 불편한 양국 관계를 반영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의 영토 분쟁지이며 일본이 시료 지배 중인 센가쿠 열도, 중국명 다오위다오를 놓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죠. 지난해 5월에는 이 일대에 중국의 헬리콥터와 선박이 진입하자 일본의 자위대 전투기가 맞불 출격해 충돌 우려까지 커졌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굳이 일본의 대규모 경제 효과를 창출하는 판다를 더 보내고 싶지 않은 거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일본의 제로 판다 상황을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올해 안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일본 도쿄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자리에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창 총리의 참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때 리 총리가 방일 선물로 판다의 추가 대여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긍정 회로가 일본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판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랑스러운 판다를 두고 어떻게 저런 계산이 있을 수 있냐며 우리 푸바오도 저런 대접을 받는 거냐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와 국가의 일일 뿐 우리가 판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생존율이 높지 않은 판다가 무럭무럭 잘 자라길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